이쪽 보세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노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 1번에 자,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불량 건축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과 3번 있죠. 그거는 막 버리시고. 왜? 시험 내기 곤란합니다. 그거 내면 지문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출제가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4번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로서 밑에 두 가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불량 건축물로 보는데 20년 이상 30년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경과연수다 합니다. 경과연수. 우리가 건물을 짓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노후 건물로 보느냐? 최대 몇 년? 뭐 20년이 아니고 30년이죠. 예, 그렇죠.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정하는 기간 지나면은 노후 건물로 본다. 지금 현재 최대 몇 년? 30년.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같은 거 우리 재건축해야 되죠. 일단 30년이 지나야 재건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0년 지난 건축물을 안전장 같은 거 해보겠죠. 해보고 자, 재건축이 필요하다 하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경과연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도 노불량한 건축물로 보자 이 뜻이에요. 읽어보시고 4번에 정비기반시설 자, 정비기반시설이라 하면 줄칩니다. 도로, 상하수도, 다음에 국어가 하나 추가됐죠. 국어 도랑을 말하죠. 자,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갈로 띄어넣으시고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 공급시설까지 줄쳤습니까? 그 외에 자, 박스 9가지 있죠. 갈로 묶어봅니다. 녹지, 하천, 공공공지, 자, 광장, 자,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등등. 자, 이런 시설을 정비기반시설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5번에 주민공동용시설 때가 있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줄칩니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까지 줄치고 밑에 줄에 박스 안에 1번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그렇죠. 2번 타가수,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자시설. 자, 이 시설은 기반시설은 아니에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이것도 정비 대상이다 이 뜻이에요. 시험에는 어떻게 노느냐? 위에 정비기반시설과 5번에 주민공동용시설 있죠.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구분하는 문제. 다음 중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걸 찾아라. 공동용시설이 아닌 걸 찾아라. 자, 이렇게 놔요. 몇 번 읽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외우려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6번의 대지나 7번은 뭐 오르골 따라 이해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9번에 토지등 소유자 찾았습니까? 자, 정비법상 권리자를 말합니다. 우리 정비사업 하는 곳에 각종 권리자 있죠. 다 그걸 정비법상 동의권 행사나 분양받은 권리자로서 인정할 수는 없고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될 때만 권리자로 인정한다는 뜻인데 토지등 소유자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27조 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조 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굴 토지등 소유자로 봐라? 줄칩니다. 위탁자를 토지등 소유자로 봅니다. 그 위탁자가 누구요? 자신의 토지나 건축물을 맡긴 사람이죠.
자, 1번 줄칩니다. 주광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정비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를 토용 소유자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비사업, 주광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하는데 가서 내 권리 행사를 하려면 적어도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나 뭐까지 돼야 됩니까? 지상권자까지 되어야 권리자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줄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자, 밑자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 말은, 자,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야 권리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만 가진 사람이나 건축물만 가진 사람이나 지상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토용 소유자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주택단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지방공기업부에 따라서 주택사업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를 합쳐서 주택공사 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관 등은 뭐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비사업의 절차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절차가 거기에 252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교재에 이게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교재의 312쪽까지가 기본 절차예요. 자, 312쪽까지 기본 절차고 313쪽에 보면 분양과 관리처분계획이라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관리처분계획 절차예요. 그 이제 끝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다 거친 데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것을 여러분이 이제 20년 이상 벌어지는 내용을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지금 시험에 출제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 만일 출제 안 된 부분 중심으로 시험 내면은 상당히 어려질 수 있는 법이 정비법이다. 자, 아시겠습니까? 예. 6문제는 오는데 6문제 전체를 다 그려내지는 않을 거다 이 뜻이. 한 절반 정도 한 3문제는 여러분 쉽게 맞출 수 있도록 3문제는 손 못 대도록 이렇게 낼 거예요. 알겠습니까? 손 못 대도록 3문제는 그냥 마음의 번호 해냈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게 252쪽에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수립이라 되어 있죠. 1번에 도시 주광경 정비기본방침 수립은 버리세요. 방침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묻기는 곤란합니다. 자, 그렇게 버렸어요. 자, 그 밑에 도시 및 주광경 정비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서부터 절차가 쭉 정해되는데 서도 갑시다. 자, 정비사업에 있어서 기본 절차 제일 먼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자, 수립부터 해야 됩니다. 도시 및 주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 도시 및 주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이냐? 자, 10년 동안에 필요한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사업할 건지 방향 제시해 주는 계획을 도시 및 주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다. 그래서 줄여서 이름 기니까 기본 계획이라 합니다. 그 기본 계획은 자, 울산광역시든 어떤 도시든 간에 한 10년 동안 필요한 정비 사업이 있겠죠. 그걸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파악된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방향을 정해 주는 계획이
기본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이 수립부터 해요. 이 기본계획으로 파악된 곳을 뭐라 부르느냐? 정비구역이다, 예정구역이다. 예, 정비 예정구역으로 봅니다. 자, 이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돼요. 자,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자, 정비구역을 지정받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다? 정비계획입니다. 자,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 도시에는 10년 동안 어느 정도 사업이 필요한지 파악됐죠. 그러면 파악된 그 개별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 지정을 받아야 돼요. 정비 지정받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정비계획. 자, 이곳에는 정비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니까 여기 정비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정비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비계획이 이제 입안이 되고 나면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겠죠. 자, 정비 지정고시가 됩니다. 그럼 정비 지정고시 되면은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뭐가 생긴다? 근거가 딱 생깁니다. 정비 지정고시 되면 무조건 일단 사업은 추진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정비 지정고시 되기 전에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돼요. 기본계획으로 파악됐다 해서 꼭 사업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정비 지정고시 되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자 이제 마련돼서 원칙적으로 무조건 추진해야 돼요. 그다음 네 번째, 자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시행 방식과 시행자가 정해져야 되죠. 이 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조합입니다. 자, 정비사업의 자 조합이 정비 지정 후에 설립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업 시행 계획서가 작성이 돼야 되죠. 그럼 사업 시행 계획서는 뭐냐? 정비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냐? 공사 계획이다. 이 계획이 만들어지고 여섯 번째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되죠. 자,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구체적 공사 계획이 뭐가 됐다? 확정이 됐다 이 뜻이. 그래서 이제 구체적 공사 계획까지 확정하는데 이 절차를 기본 절차라 합니다. 자, 이거 거치는 데는 10년 이상 걸려요. 자, 그럼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 공사 계획까지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절차가 관리처분 계획 방식 절차 있죠. 그걸로 또 넘어갑니다. 그것도 한 10년 걸린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여기에 관한 것을 이제 배운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배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1번에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글로 갑시다. 자, 첫째 도시 및 주거 환경. 자, 정비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야 되는데, 자, 누가 이거 수립할 거냐? 수립자.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에서는 시장이 수립합니다. 자, 군수는 수립한다 안 한다? 왜 수립 안 합니까? 군수는? 자, 군지역에 가봤습니까? 군지역이 어떤 곳이에요? 시골이잖아. 시골에 거기에 도시 정비 사업을 할 정도의 시가지 형성이 많이 돼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군수는 수립 안 한다. 10년 동안 필요한 정비 사업을
파악할 정도의 시가지가 없지요. 그래서 군수는 수립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수립을 할 때는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즉 10년 동안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립한다는 뜻이고, 자, 수립 대비는 5년마다 자, 뭘 해야 된다? 재검토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사업하기로 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죠. 또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곳도 있다.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자, 그리고 시는, 일반 시는 우리가 둘로 나눠야 돼요. 자, 도지사가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면 수립을 하고, 도지사가 수립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면은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수립을 했을 때는 도지사에 뭘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형성된 도시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파악할 정도의 정비사업을 해야 될 곳이 거의 없을 때는 수립하지 마라 합니다. 그러면 시는 수립하지 않아도 돼요. 결국 시는 수립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데,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봅시다. 자, 수립의 의무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은 줄치고 위에다 쓰세요. 군수 X, 군수 수립 X. 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비 계획을, 기본 계획을 줄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수립 예외에 찾았습니까? 다만 다음 줄칩니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 일반 시죠.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는 수립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자,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들어간다 해서 거기 1번부터 13번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대부분 이제 그 파악된 곳에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중개업을 하면은 비 오는 날 같은 날은 뭐 돌아다니기가 좀 힘드니까 사무실 앉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이 기본계획 보세요. 기본계획.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관경 정비기본계획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있죠. 들어가면 딱 거기 있어요. 그거 클릭하면은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딱 클릭하면은 지금 거기에 정비사업이 몇 군데 예정돼 있고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된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아, 내가 이 지역에는 언제쯤 중개업을 하러 가야 좋겠다 하는 게 다 나와요. 이런 계획들을 많이 볼수록 결국 빨리 이제 눈을 뜨는 거죠. 중개업에서. 그러면 내가 언제 어떤 타이밍에 그 재개발 지역 같은 데 들어가서 중개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계획이.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시면 4번 찾았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비기본계획 내용 중에 9번이나 10번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있죠. 위에 9번이 뭐예요? 정비 예정구에 관한 거죠. 자, 10번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것이죠. 어떤 게 들어가면 거기를 생략해야 되느냐. 자, 그 박스는 1번. 생활권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 주택 수급 계획. 자, 생활권 설정이라 되어 있죠. 이게 정비구의 예락적 범위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생활권 설정을 해버리면 정비 예정구의 계략적 범위와 같은 뜻이니까 9번을 생략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번에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전 관리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이 10번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들어갈 때는 9번, 10번은 어떻게 하라? 예, 생략한다 이 뜻이. 그 여러분한테는 어렵죠. 이게 이 말인지 저기 저 말인지 알기 힘들다.
그래서 그런 뜻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밑에 5번은 버리시고. 자, 수립 절차 가서 이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느냐. 자, 주민의 의견 청취. 기본계획 수립자는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자, 줄칩니다. 14일 이상 주민에게 뭐 해야 된다? 공람을 해서 의견 들어야 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자면 반영하면 돼요. 또 주민의 의견 듣고 나면 의회 의견 청취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자는 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제한 날부터 60일 내 의견 제시해야 되고 의견 제시 없으면 60일이 지난 경우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읽어보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심의 절차도 거쳐야 돼요.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자, 관리도로 모시고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내 심의를 거쳐야 되고 자, 경미한 사항 변경. 대통령이 하는 다음에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주민공람과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 협의 심의 절차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거쳐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뜻이죠. 이 부분의 문제는 이런 경미한 사항을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표를 경미한 사항이 밑에 보충학습에 있죠. 한 번씩 물어봐요. 봐야 됩니까? 보지 말아야 됩니까? 한 번씩 물어보는데 그러면 봐야 된다 하면 벌써 그 사람 떨어진 거예요. 보면 안 됩니다. 자, 과감하게 버리세요. 자, 안 보는 것이 맞춥니다. 예, 아시겠어요? 여기 책에 소개되어 있는 그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천 개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못 맞추니까 버리세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자, 승인 절차. 도지사 승인 받는 경우 둘째입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 뭘 받아야 된다? 승인 받는다. 그게 둘째인데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일반 시는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수립을 했다면 도지사에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이 뜻입니다. 자,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 후 지방도시 내 심의 거쳐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승인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스스로 확정이라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대도시장은 승인받지 않죠. 일반 시장만 승인받는 뜻이고 자, 승인이 되고 나면 고시일람 그냥 보세요. 기본계획 수립자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작성 기준 뭐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계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필요한지 10년 동안에 파악됐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자,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리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정비계획의 입안, 즉 수립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정비 지정받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자, 입안 누가 할 거냐? 입안권자.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입안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또 광역시에서는 군수도 있죠. 이걸 입안해서 이걸 첨부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자 신청하죠. 누구한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받았을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겠죠. 자,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도 자 필요할 경우 직접 입안할 수도 있고 자 정비구역의 지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특별시, 광역시장은 구청장, 군수가 입안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지정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인데 구청장, 군수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안 있습니까? 뇌물 받아가 세고랑시하고 교도소가 있는데 교도소 안에서 정비계획 위반해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럴 때는 대신 누가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예외로 위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위반하고 직접 정비가 어떻습니까? 지정한다.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위반이 되면은 세 번째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해야 되죠. 자, 그래서 특별시에서는 누가?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지정권자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정비 지정고시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정비계획 위반 절차 위반권자라고 되어 있죠. 정비계획은 거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위반한다 돼 있는데 그 말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예외를 했죠. 그런데 여기 특별시, 광역시에 누가? 구청장. 그래서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해놨죠. 이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위반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민설명회 공람.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하거나 병행하려면 주민에게 설명 통보한 후 줄칩니다.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서 의견 들어야 하며까지 줄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또 의회 의견 청취도 할 수 있어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에 의견 들어야 한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절차상 특례, 절차 생략. 다만 대통령자는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나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 다 뭐 해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 읽어보시면 돼요. 관리청 의견 청취는 보실 거 없고 정비계획 내용과 작성기준, 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작성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정비에 들어간 내용 1번부터 10번까지 쭉 들어가 있죠. 참고만 하고 넘어갑시다. 4번에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그 다음에 2번에 정비 위반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달 이어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아직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정비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 줄치시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 지정한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예외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구청장 등 보시면은 줄칩니다.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정비 지정을 신청하여 하며 이 경우 지방의 의견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특별시에서나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군수가 위반하죠. 첨부해서 정비지정 신청을 누구한테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예외로 위반할 수도 있죠.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직접 하고 직접 지정하죠. 그래서 정비 지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가 뭐다? 지정권자. 이 뜻이에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보시면은
자, 천재지변 따라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자, 줄칩니다. 기본 계획 수립하거나 병행하지 않고 정비 지정할 수 있다. 자, 천재지변이 나면 긴급하게 사업을 할 때는 앞에 있는 이 기본 계획 있죠? 이거 수립하면 늦어지니까 수립하지 않고 정비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정비 지정 절차. 정비 지정권자는 정비 지정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에 뭘 거칩니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정비 지정 이후 절차. 정비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하거나 정비 결정한 경우에 정비계를 포함한 정비 지정 내용을 해당 자체 공보에 고시해야 되고, 이를 지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따르고, 정비 지정 고시한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 내용을 뭐도 해야 된다, 보고도 해야 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 열람케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비 지정권자는 지정할 때 심의 거치고 지정 고시되면 보고도 하고 열람시키죠. 이렇게 그냥 간단해 그냥 읽고 가면 돼요. 시험에 논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정비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를 주느냐. 지구 단위 계획 등의 예제. 자, 거기 보시면 16종 2항에 따라 줄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있을 경우에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에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의 52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항은 같은 법 자 50조에 따른 줄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정비구역이 자 지정 고시가 되면은 그 효과. 자, 정비구역은 어떤 것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자, 정비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자, 결정 고시된 것을 뭐 해준다? 의제를 해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비계획 속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가는 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잠시 어디 책을 보셨냐면은 자, 거기에 256조 정비계획 내용이라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자, 거기에 3번에 도시공객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라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거예요. 기반시설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건축물의 주용도라 되어 있죠. 자, 필요한 용도. 우리 지구 단위 계획에 건축물 용도 제한하는 거 있죠. 거기 들어가 있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들이 정비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 지구 단위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해준다. 왜? 이거 의제를 해줘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자, 여기에 오래된 이 주거지역이다. 재개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여기에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지정 받습니다. 그럼 정비 계획 속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 첫째, 여기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요. 자, 여기는 기반시설을 이렇게 이제 새로 설치하겠다. 자, 새로운 기반시설이고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여기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것도 기반시설이다. 자, 여기에 들어가야 할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용도 정해져야 되겠죠. 그게 지구 단위가 들어있다. 자, 옆에는 상가가 들어가야 되죠. 상가 필요한 용도 정해져야 된다.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고. 이 아파트 단지나 이 상가에 짓는 자 건물들은 자 용적률, 건폐율 어느 정도,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 정비계획 속에 들어갔다 이 말. 예. 그거는 결국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간 내용과 똑같은 것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부에는 지구 단위계 의제를 해주는데, 이거 의제 주는데 또 문제가, 의제를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정비 사업을 하기 전이니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을 바꿔줘야 돼요. 이거. 아파트 단지가 몇 종으로 이제? 제3종으로 바꿔줘야 되죠. 자, 여기는 상가가 들어갔죠. 자, 여기는 근린 상업으로 바꿔줘야 되죠. 자, 여기 공원이 들어갔죠. 자, 여기 녹지로 바꿔야 됩니다. 용도지역을. 예. 자, 원래 이렇게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다 도시공간 결정 고시해야 되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2년 이상 걸리죠. 그럼 사업이 또 늦어진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느냐? 용도 지역을 세분 변경에 관한 것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에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로 1종을 몇 종으로? 3종으로. 여기 녹지, 근린상으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여기에 결정고시로 된 것으로 의제를 하고, 지구 단위 계획 의제가 되어야 저게 정해진 용도 다른 건물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줘야 돼요. 용도제까지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이러면 도시공간 결정은 고시 없이 바로 용도제 바꾸니까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바로 편하죠. 그럼 지구 단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계획 속에다 바로 용도적 다 바꿔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의제해 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2번에 정비진흥고시 의제는 5, 6월달 이해해 보시고, 3번에 건폐율 용량들 완화라고 되어 있죠. 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정비지정 해제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여기는 시험에 읽어보면은 엄청 잘 놀 것 같아. 그런데 엄청 안 놉니다. 왜 엄청 안 노느냐? 걸러먹은 제도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잘못된 제도.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엉터리법이에요. 우리나라만 있는 엉터리법. 자, 정비구역을 정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일정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무조건 해제시키도록 만든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이 지연이 되고 늦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유럽에는 정비사업 할까요? 유럽의 로마나 파리나 자, 베를린 같은 그런 유명한 도시에도 정비사업을 하겠죠. 거기는 정비사업 몇 년간 할까요? 예, 100년씩 합니다. 100년씩. 왜 그렇게 합니까? 자, 문화재 보존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낙후된 지역도 바꿔야 되고, 그게 하루 1, 2년 만에 바꿔지는 게 아니다. 아주 천천히 자,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에 한 가보시면 고풍적인 건물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죠. 그대로 다 그거 정비하면서 다 유지시켜요. 그러니까 50년, 100년 동안의 정비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 흔히 우리 나쁜 말로 해서 냄비건성이 좀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안 하면 다 해제시키겠다. 그럼 해제시키면 뭐 좋아진 게 있습니까? 정비사업을 해제시켜버리면 그 지역이 계속 오래되고 불량한 지역으로 방치돼 버리죠.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비구 해제 제도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고, 적어도 이제 만들어 놨고 뭐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은근슬쩍 뭐라 붙여놨느냐,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무기한 연장한다는 것은 계속 연장해서 100년, 20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놨어요. 자, 그러니 잘못된 제도를 없애는 게 낫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정비구역의 해제는, 자, 우리가 첫째는 사업이 완료되면 해제되겠죠. 사업 다 끝났으니까. 이거는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자, 사업이 더 이상 중단 또는 추진이 안 됐을 때 해제하겠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크게 두 가지. 필수 해제. 이는 무조건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안 되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해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의 해제. 자, 이거는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필수 해제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무조건 일정 기간 내 사업이 안 되면 무조건 해제를 하겠다 이런 뜻인데, 결국 이 문제가 이 필수 해제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자, 결국은 자, 필수 해제의 경우 2년 자, 연장을 무기한 할 수 있도록 법을 은근슬쩍이 추가합니다. 필수 해제라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놨어요.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 1번 정부의 해제 요청이나 돼가 있죠. 그게 필수 해제입니다. 그 옆에 씁니다. 필수 해제. 자, 봅시다. 정부의 해제 요건 요청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줄칩니다.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해놨죠. 꼭 해제해라 이 뜻이죠. 또 구청장 등은 다음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시장, 강시장에게 자, 줄칩니다.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제하든지 요청해라 이 뜻인데, 자, 그게 박스에 크게 세 가지 사 있죠. 갈로 묶어 봅니다. 1번 정비 예정구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자,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부터 3년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가 정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비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자, 반드시 해제해라 이 뜻인데, 줄쳐야 될 곳은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거기 줄치고 자, 정비 지정 예정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줄치고, 밑에 줄 정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줄치고, 지정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줄치고. 자, 이러면 해제하라. 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정비 예정구역에서 일정 기간 정하면 정비구역 지정하지요. 자, 정비 지정이 되고 또 일정 기간 지나면은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를 받습니다. 자, 그 저 앞에 있던 절차 있죠. 자, 도시 및 주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정비 뭐로 본다? 예정구역으로 본다고 저 대가 있죠. 자, 그리고 3번에 정비 지정이 되지요. 자, 거기에 6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찾습니까? 이 기본 절차예요. 자, 그리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되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방금 읽은 1번은 정비 예정구역에서 대하여 정비 지정 예정일부터 몇 년? 3년 안에 자, 정비 지정 신청하지 않거나 정비 지정하지 않으면 예정구역 해제시키라 이 뜻이에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2번. 자, 줄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경우 줄치고, 1번 토종 소유자가 정비 지정 고시일로부터 자, 줄칩니다. 2년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줄치고, 2번에 토종 소유자가 정비 지정 고시된 날부터 줄칩니다. 3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는 경우 한정해서 줄치고, 자, 추진위원회가 추진의 승인으로부터 줄칩니다.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았다 줄치고,
4번에 자 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자 줄칩니다. 3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 줄쳤어요. 자 재개발 재건축이 조합이 시행할 때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정부의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에 구성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시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자 정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조합 설립인가 바로 들어오는 거 추진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몇 년 안에 3년 안에. 자 세 번째는 조합 설립 추진에 구성 승인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몇 년 안에 2년 안에 하지 않으면 해제시켜라. 네 번째 정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즉 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을 몇 년 안에 하면 해제시켜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토종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거기 밑줄 치시고 자 토종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토종 소유자 정비 지정 고시된 날부터 자 줄칩니다. 5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시켜라. 자, 그거는 정부의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는 뜻이죠.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몇 년 안에? 5년 안에 하지 않으면 해제시켜라.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줄이면 이런 뜻이에요. 예정구에서 정부에 들어오는데 몇 년? 3년. 조합을 설립한다면 정부 지정되고 추내 구성승인 신청하는데 몇 년? 2년. 조합 설립가 받는데 2년. 추내 구성하지 않고 바로 들어오는 데는 3년. 조합 설립가 받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는 데는 3년. 토종 소유자 시행할 때는 정부 지정 고시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는데 몇 년? 5년. 이렇게 저 해당 기간에 저게 도달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강제 해제하겠다는 뜻이에요. 저 얼마 어리석은 법이냐.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시험 내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시험에 딱 한 번 되고 안 냅니다. 그냥 저런 뜻이다. 아시겠어요?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해제 절차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 칠판 그대로 두세요.